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소송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소송 변형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잘 풀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잘 못 푸는 문제죠. 예.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소송 변형에 대해서는 이제 문헌 대형검, 문제점 유형으로 풀 수 있죠. 자, 문제점. 문제점은 뭔가요? 우리 이제 뭐 직접적 문제, 간접적 문제, 1차적 문제, 2차적 문제에서 이렇게 분류식으로 간다 하는 거죠. 자, 1차적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일단 포장에 대해서 얘가 소송 변형으로 요철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수막 현상. 수막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부분이죠? 제동거리도 길게 되고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요, 차량의 조향성이 떨어진다. 불량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결국은 이제 운전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없나요? 예,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차량에 대해서 주행성도 떨어지고요. 평탄성이 떨어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요. 여름철에는 어떤 부분이 있죠? 여름철에는 물보라 소음이 생겨요. 물보라 소음이 생기고요. 겨울철에서는요. 결빙에 의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나요? 간접적 문제. 예, 조기 파손이 되고요. 조기 파손이 되니까 뭐 한다? 보수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은 뭐가 있죠? 내적, 외적. 내적에 대한 부분은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외적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뭐죠? 이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서 어떻게 한다? 원인은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주요 요인인지, 어떤 게 제1 요인인지, 어떤 게 제2 요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예,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 다 뭐 이제 쉽지만 어떤 부분이 있죠? 방지 대책과 처리 대책. 방지는 조금 어감이 그렇죠. 예, 소송 변형은 방지가 불가능하니까 저감 대책과 처리 대책으로 얘기한다면 저감 대책은 뭐죠? 재료, 배합, 시공, 뭐 골재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아스팔트 함량을 줄이고 계질제를 쓴다. 뭐 이런 것들요. 예, 처리 대책은 보수, 보강, 교체. 그지만 우리가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는 유지 보수죠. 유지 보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일어나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차륜 하중에 이렇게 하중에 작용했을 때, 예, 차바퀴가 패이는데, 자, 이쪽에 차륜 하중에 종방향 쪽으로 생긴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예, 러팅. 러팅은 차바퀴 페임이죠. 페임.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예, 콜루게이션이라고 하죠. 콜루게이션. 자, 콜루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해요? 예, 말림 하죠. 말림. 근데 이제 차바퀴에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는 차륜 하중에 차륜 그 진행 방향의 종방향이죠. 근데 횡방향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급제동을 하거나 어떤 이제 회전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 물결 모양이 반원 모양으로 횡방향으로 생기는 횡방향의 어떤 소성 변형 형태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셔빙이라고 부르죠. 셔빙.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자, 문제점, 원인, 대책, 발생 형태, 뭐 여기까지 나오고 더 쓴다 그러면 이론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소송 변형의 이론은 최적 감소론이냐, 최적 유지론이냐, 뭐 이런 얘기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기술사의 시험에 있어서 가장 그 득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채점의 포인트가 뭐냐면 1번 논리성, 그 다음에 2번 경험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제일 점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논리성, 경험화. 자, 그러면 논리적 결론을 내셨나요? 자, 예를 들자면 위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이거다라는 결론을 내셨나요? 또 하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차륜 하중에 의해서 포장의 강도를 이제 포장의 저항력을 내는데 그 포장의 저항력은 타우 F는 전단 저항력은 타우 F는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파이. 마치 이제 흙처럼 우리 이제 토공할 때 흙의 전단 파괴처럼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점착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SBS, 예, 우리가 이제 SBR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고무계열이죠. 고무계열의 그 어떤 재료를 써서 예, 점성을 늘려서 포장의 어떤 하중을 저항한다. 교통하중에 저항한다라는 원리고요. 자, 이쪽 파이 값을 올리는 계열은 뭐가 있어요? SMA 포장, 즉 조골재, 단립도골재를 해가지고요. 말차들력으로 버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에서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항성을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한다? 이 두 개를요. V, 예, 어떤 얘기냐면 경제성 비교예요. 예, 우리 이제 LCC 얘기하죠. 예, 개설 시효폐,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처분까지 이 총 비용, 총 생애 주기 비용에서 어떤 게 더 많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작, 우리가 시공, 재료, 시공,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얘가 더 낫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SMA 포장 같은 경우나 SBS, SBR 같은 고무 계열의 같은 부분은 점성을 늘리다 보니까 아스팔트 함량이 많아질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기의 그 뜨거운 온도에서는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함량이 비교적 적고 골재 맞물림력으로 버틸 수 있는 이 SMA 포장은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은 크겠죠. 물론 공급률이 크고 아스팔트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산화요. 예, 즉 공기하고 물하고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빨리 산화돼서 이 소성 변형보다는 포트홀에 대한 문제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결융의 저항성도 떨어지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화해 가지고요. 어느 현장의 검토 결과 또는 경제성 비교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위까지는 잘 쓰세요. 특히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도 정확하게 문제를 잘 쓰지도 못해서요. 어떻게 쓰냐면 문제는 포장 파손, 그다음에 주행자의 어떤 불편을 초래. 이게 뭐예요? 기술사가 정확하게 아이템을 짚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인과 대책을 하는데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서 결론이 뭐냐 이거죠.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논리적인 문제로 예를 들자면은 포장의 소성 변형은 교차로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반강성 포장이나 개질 아스팔트 포장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든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꺼낸다? 경제성 비교 같은 것들을 해서 현장화 또는 경험화하는 답안이 좋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본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서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낸 상태예요. 어떤 교수님은 소성 변형에 대해서 해결책이 포장에 대한 두께를 증가시켜야 된다. 어떤 교수님은 아니다. 포장의 자체보다는 그 밑에 기층이나 보조기층 또는 연약 지반의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또 어떤 교수는 또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아스팔트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차등화한다는 거죠. 예, 아스팔트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데가 있고 잘 생기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각각 부분마다 어떤 표준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교수님들의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논술의 기본은 뭐냐면 논리적 결론이죠. 이런 이유로 이런 방법이 좋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요. 아니면 경험화된 내용을 쓰는 게 좋겠죠. LCC 비교 같은 거나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답안 또는 경험화되고 현장 냄새가 물씬 나는 답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마치겠습니다.